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국가인 척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국내 정세 분석에 대해서는 결론이 대부분 복잡하고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 미국은 우리가 이해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가 아니라 단지 회사입니다. 미국을 회사처럼 공부한다면 미국에 대한 많은 혼란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회사의 존재 목적은 시민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 가치 상승을 위한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은 시민의 생존과 재생산 또는 자본의 가치 상승을 위한 것이며, 이는 경계가 있는 공동체 조직이 국가인지 기업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다. 이 미국 회사의 조직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조직 구조는 관리 및 절차 규칙 측면에서 3개의 회의와 1개의 계층으로 구분됩니다. 3개의 회의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입니다. 한 수주는 고위 경영진입니다. 국가로 위장한 기업인 미국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 의회에 해당한다. 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원은 회사의 이사회에 해당합니다. 하원은 회사의 감독위원회에 해당합니다. 이 미국 회사의 주주는 누구입니까? 록펠러 그룹, 모건 그룹, 시티그룹, 멜론 그룹, 튜폰 그룹 등을 비롯해 주요 부자 가문, 부시 가문, 케네디 가문 등이 미국의 실질 주주들이다. 모든 국회의원 뒤에는 대가족이 있습니다. 미국의 양원제 제도는 영국의 양원제 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양원제 체제에서 상원은 귀족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주주로서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하원이 감독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상원은 상원이고 하원은 하원입니다. 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사가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대표제의 구현이다. 감사회 설치의 목적은 이사회 및 경영진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를 대신하여 감독 기능을 대행하는 전문 감독기관으로 감사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권한이 감독위원회의 권한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영국 상원의 감독위원회로서의 권한도 하원의 권한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미국 상원의 이사회인 감독위원회의 권한도 미국 하원의 감독위원회보다 훨씬 크다. 상원 이사회의 최고 지도자는 이사회 의장에 해당하는 상원 의장입니다. 하원 감사위원회의 최고 지도자는 하원 의장이며, 이는 감사위원회 의장에 해당합니다. 이 미국 회사의 고위 경영진은 백악관 내각과 국무부에 해당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회사의 총책임자이자 법적 대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법정 대리인의 기능은 거스렸다. 미국 법에는 의회 제안이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에 의해 거부되고, 승인을 위해 서명하지 않으면 의회가 대통령을 무시하고 직접 투표하여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장이 전달한 제안에만 사장이 서명할 수 있고, 서명하지 않아도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장은 그저 장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명목상으로 볼 때 미국에 있는 이 회사의 총책임자이자 법적 대표자는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 국무부는 대통령 소관부서일 뿐이다. 총리관저에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어 이곳이 더 좋은 곳입니다. 총리실이 열리면 한 나라에는 2명의 주인이 있고, 한 나라에는 2개의 권력체계가 있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무부는 미국 총리실로서 명목상의 기관, 사회적 나비부서에 불과하다. 미국 국무장관은 이 미국 회사의 마스코트나 바와 디스코의 홍보 및 대외 관계 관리자에 해당합니다. 자격을 갖춘 미국 국무장관은 소리 지르고 생방송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채팅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인터넷 유명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데 능숙하며 팬들이 로켓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연방, 주, 지방 차원의 공무원이 총 2천만 명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있는 이 회사의 정규 직원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미국 2억 명의 역할은 무엇일까? 핸드백 회사와 회사 시스템 외부의 임시 직원인 인구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추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인구 3억의 미국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는 대규모 포추 농장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권력 분립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총책임자가 입법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에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총책임자는 될 수 없고, 총책임자는 정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결정권은 총지배인에게 있으며, 삶과 죽음의 권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미국 회사의 총책임자인 미국 대통령은 단지 근로임금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서 법안은 누가 최종 발언권을 갖는가의 문제입니다. 기업에 대한 입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사의 최고 권위는 주주총회입니다. 누가 회사의 주인인지, 누가 회사를 입법화할 수 있는지,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세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나라의 바보들이 미국의 상권 분립을 자랑했지만 사실 그것은 회사법 차원의 일들일 뿐이다. 소위 사법 독립이란 배후의 진짜 보스가 한 나라의 정부를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꼭두각시 임금 노동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국 회사의 조직 구조를 분석한 후 회사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